부흥성회나 세미나를 개최를 할 적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서 행사를 바로 개인들에게 홍보하고 그 개인들에게 바로 신청을 받아서 또 설문조사를 하거나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글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글 설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롬으로 들어갑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눌러주시면은요, 이렇게 구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무엇이냐면은요, 맨 오른쪽 위에 보면은 여기처럼 이름이 있고요. 이름이나 영문자로 있고 동그랗게 돼 가지고 빨갛게 돼 있는 것이 로그인 상태라는 것이죠. 로그인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은 여기를 눌러 가지고 로그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설문지로 가기 위해서는 요 위에 보시면은요, 9개가 되어 있는 게 있죠. 점이 9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구글 앱들이 나오게 되는데 맨 밑에 보면 구글 설문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설문지를 누르면은 이처럼 구글 설문지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요, 이 구글에서 구글 설문지라고 치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글 폼 온라인 양식 제작 도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 가지고요,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폼으로 이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폼으로 이동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처럼 바로 구글 폼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글 설문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맨 위에 새 양식 시작이 있고요. 이건 아무 내용이 없이 새로 시작이 되는 것이 있고, 템플릿 갤러리가 있습니다. 미리 여러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을 행사 참여 여부, 그 다음에 행사 등록, 연락처 정보, 파티 초대 등의 여러 미리 정해져 있는 그런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가게 되면 되고요. 이런 설문지를 만들게 되면은 최근 설문지란 아래쪽에다가 설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행사 참여 여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성회를 하게 돼요. 그 부흥성회를 하게 되면은 이 폼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요, 행사 참여 폼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석, 그 다음에 참석자 이름, 그 다음에 행사에 대해서 뭐 이런 폼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응답이 있고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또 나와 있죠. 이렇게 테마가 있고요. 미리 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전 것으로 가고 다음 것으로 가는 그런 것이 있고요. 이쪽에는 바로 보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만들거나 메일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행사 폼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려면 무척 편한데요. 여기 보면 테마 맞춤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하신 그 테마 그 맞춤 설정을 먼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눌러 주시면은요, 머리글의 크기,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의 크기, 테스트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글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됐는데 요게 뭐 부응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미지를 없애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적에 여기에다가 그 행사에 대해서 써놓을 수가 있어요. 행사에 대해서 써놓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무슨 부응에다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고요. 그 행사의 일시, 장소, 뭐 이런 것을 강사라든지 이런 것을 써놓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일일이 여기 있는 데서 쓰면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미리 한글 문서나 그렇지 않으면 테스트 문서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교회 부흥 세미나가 2023년도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있고요. 강사는 김승희 목사고 오산리 최자실 기도원, 그 다음 회비는 10,000원, 뭐 숙식 갈증은 50,000원, 계좌번호, 성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 가지고요. 여기다가 그냥 쓰세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마찬가지로 다시요. 보시면은 그 아래쪽을 클릭을 해 가지고요. 컨트롤 C 복사를 해 가지고 이쪽에 와서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런 형태로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다가 이미지를 다른 걸 하나를 놓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부흥성회와 부흥세미나와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그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임의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업로드를 하셔가지고요. 업로드에 탐색을 눌러주시고요. 탐색을 눌러주시고 느헤미야 부흥성회라고 이렇게 눌렀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거는 고정 모양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성회를 업로드를 요만큼 해가지고선 한다 그러면 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잠시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새로 고침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위에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업로드 됐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또 다른 거로 X를 누르고 다른 그림으로 그림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우리가 참석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참석 여부는 바로 객관식 질문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테마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단답형으로 해가지고 주관식으로 나오는 방법이 있고 객관식으로 나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객관식에서도 객관식 체크박스가 있고 드롭다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체크박스가 되어 있고요. 드롭다운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드롭다운으로 고치면 이렇게 나오죠.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아까 여기 보면 미리 보기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참석합니다, 참석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드롭다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체크박스로 다시 변동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 옵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누르지 마시고요. 이쪽을 누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참석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참석할 의향이 있다, 참석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눌러주시면은요 옵션 3가 나오고요.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나
연락을 주시면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이것을 하면은 3개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기에 똑같게 아래쪽에다가 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을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또 뭐 선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석 여부를 확인을 우리가 질문란을 만들었으면은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참석하는 사람의 성명이나 직분이나 교회 이름이나 뭐 전화번호나 뭐 연락처나 숙박 여부나 뭐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필수적인데 이거는 다 선택적이잖아요. 어때요? 참석할 때나 참석이 불편한 연락 주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거니까요. 이 밑부분에다 또 작성을 하는데 좀 폼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시면은요 섹션 추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요? 예, 섹션 추가. 섹션을 추가한다는 건데요. 이걸 딱 눌러 주시면은요 지금 2개 섹션 중에서 첫 번째 섹션이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섹션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참석자나 참석 예정자를 위한 질문 필수 답변이라고 이렇게 쓰시고요. 이 아래다가 참석하시는 분이나 참석을 후에 결정하실 분들은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넣고요, 참석하는 사람의 참석자 성명, 그래서 참석자 성명이라고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주관식에서 단답형으로 해야 됩니다. 긴 글이 아니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복사를 하나 딱 누르시면은요 이게 그대로 됐고요, 또 하나가 또 나타나죠. 그 다음에 직분인데요, 직분을 단답형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체크박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필수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죠. 다시 복사를 눌러 주세요. 복사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이름이라고 해서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사를 하고요, 연락처 가로 열고 전화번호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것도 단답형이고요. 그 다음에 숙박 여부라고 해서 숙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추가해서 숙소를 사용합니다. 지금 쭉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뭐 그 전에 있었던 그 폼이나 뭐 이런 거는 다 없애주세요. 그리고 의견 같은 것도 없애주시고요. 이제 작성이 다 됐습니다. 작성이 됐으면은 미리 보기로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형태로 돼 있고요. 참석을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다음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제출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링크가 가면은 그 받는 사람이 이런 형태로 제출을 한다는 겁니다. 됐으면은요 여기에 응답이라는 것이 있죠. 응답에 지금 보낸 것이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누르면은요
이제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참석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가 누적이 되고요. 이 정보는 엑셀로도 이렇게 응답을 다운로드 엑셀로도 받을 수가 있고 인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내기를 눌러주세요. 메일 주소를 받는 사람들의 이메일 주소를 쭉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메시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근데 좀 이거는 옛날 방법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링크 주소가 있어요.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하면 되는데요. 이 복사가 이게 링크 주소가 길기 때문에 URL 단축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이쪽으로 바로 이제 공유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내도록 하겠는데요. 보낼 적에 유의사항이 있어요. 이제 카톡에다 만약에 보낸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써놓은 것에서 아래쪽에다가 이제 복사해 놓은 것을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붙여넣기 했으면은 전체를 선택을 해 가지고요. 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사를 했죠. 그러면은 카카오톡에 갔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컨트롤 V에 붙여넣기를 하고 전송을 누르면은요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곳에 전달을 하거나 채팅방에 올리시면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PC를 사용해서 이렇게 구글 설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카톡을 통해서 이제 링크 사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PC뿐 아니라 우리가 간단하게 스마트폰에서도 구글 설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구글 설문지가 만들어졌으면은 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지에 가면은 아래 최근 설문지라는 것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 설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응답 비율이 얼마나 되나, 몇 명이 참석을 하느냐, 그것을 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글 설문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PC에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